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프로그래밍,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및 자율주행차 등등이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산업들이죠. 말 그대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조금 과장해서 한국이 빡쳐서 바다 밑에 이걸 깔아주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은커녕 22세기는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현재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인간은 가장 원초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어떤 사건으로 이 두 가지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다시 농사를 짓고 수렵을 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흔히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과 컴퓨터는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등장은 계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7세기에 이를 때까지 주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계산 도구가 없었죠. 1642년에야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이 톱니바퀴를 이용한 수동 계산기를 고안한 후 점차 복잡한 계산 도구가 등장했고 컴퓨터가 방점을 찍었습니다. 1946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에거트와 모클리는 에니악이라는 초기 형태의 디지털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18,000개의 진공관과 1,500개의 계전기를 사용했고 무게가 무려 30톤에 나가는 거대한 기계였죠. 그리고 차차 이 에니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발전되면서 인간은 형체가 없는 새로운 수단을 하나 찾아냅니다. 보통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면 인류는 그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죠. 인터넷의 등장 역시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가 아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등장할 것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넘어 상호 소통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오래된 의사소통의 도구인 언어는 인류 출현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만들어 언어를 표현해냈고 돌, 파피루스, 나무, 동굴, 벽, 그리고 종이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와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컴퓨터의 등장으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제는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아닌 서로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과 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과 소통이 필요해졌고 적절한 때에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세계 곳곳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200개 국가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 말이죠. 지난 2020년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난데없이 중국 기업의 입찰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입찰 공고를 내기로 결정했던 완도 제주도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건설 사업에 중국 업체가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국내 전선업계가 발칵 뒤집혔죠. 그러나 중국은 WTO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돼 있지 않은 관계로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심하기는 했지만 한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중국을 참여시켜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국 38만 명이 동의한 이 청원의 청와대는 중국 업체가 경쟁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이는 중국이 해저 케이블 산업에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해저 케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저 케이블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전선의 꽃이라고 불리는 분야인데요. 하지만 이 꽃은 누구나 마음먹은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술이 워낙에 고난이도라서 유럽이 100년 동안 노력해야 간신히 만들 수 있었던 기술이죠. 현재 전 세계 7조 원에 달하는 이 해저 케이블 시장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한국이 글로벌 탑4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2008년에야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유럽과 일본에 내놓으라 하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전국 곳곳에 50m 간격으로 세워진 전봇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가령 중국, 일본, 미국 등 외국과는 바다에 전봇대를 세워두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인터넷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심해 깊숙이 설치된 해저 케이블 덕분입니다. 국내 매 50m마다 전봇대가 있는 것처럼 한국과 해외를 연결하는 전봇대는 바다 위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바다 깊은 곳에 설치된 해저 케이블 덕분입니다. 즉, 같은 대륙이라면 전봇대를 이용해 통신을 연결할 수 있지만 대륙과 대륙 또는 바다를 사이에 둔 국가 간에는 바다 밑으로 전봇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봇대를 대신해 바다 밑에 설치된 전신주가 바로 해저 케이블입니다.
1851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보 해협에 횡단 케이블이 설치됐는데 이게 바로 해저 케이블의 원조라고 불립니다. 대륙과 대륙, 육지와 섬처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해 바다 깊은 곳에 깔아두죠. 그런데 바다 밑은 그렇게 간단한 공간이 아닙니다. 일단 바다는 염분을 머금고 있어 모든 물체는 부식될 수밖에 없고, 심해 깊은 바다는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있어 이 압력을 모두 견뎌낼 수 있어야 하며 상어나 바다 생물이 쉴 새 없이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해저 케이블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섬 등의 전기 공급을 위해 사용하는 전선, 쉽게 말해 전신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전신줄을 대신해 설치하는 케이블이고, 다른 하나는 통신 신호 전달에 사용하는 광 케이블입니다. 전기 공급용 케이블은 두꺼운 보호막과 절연체 속에 굵은 구리선이 들어가고, 통신 신호 전달용 해저 케이블에는 다층의 보호막 속에 가느다란 유리관과 같은 광섬유 다발이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든 공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얇은 광섬유 위에 석유 젤리를 덮고 구리나 알루미늄 관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수방벽, 금속 와이어, 마일러 테이프 등 물의 접촉과 바닷속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상도 못하는 복잡한 설계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데 2005년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해저 케이블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해저 케이블 시장이 뛰어들어 100년 역사를 가진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술을 갈고 닦았죠.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전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은 규모가 미미해 일본이 사실상 사업 철수 수순을 밟습니다. 이 시기 해저 케이블 대부분의 수요는 유럽에서 발생했는데, 지리적으로 일본은 유럽과 너무 멀어 높은 운송비를 겁낸 일본 기업들이 수주를 포기해버리기 일쑤였죠. 그래서 일본은 20년 넘는 투자를 이어왔음에도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한국은 일본과는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국은 내수 시장의 작은 관계로 이제껏 해외 시장 공략을 목표로 산업을 성장시켰던 만큼 해저 케이블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5년 전 세계 해저 케이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한국의 LS전선은 시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2008년 한국 최초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설립했죠. 그리고 불과 10년 만에 전 세계 해외 케이블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산업국가로 발돋움한 관계로 이 해저 케이블 시장의 핵심인 초고압 기술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었지만 쉽게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수요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5년을 기점으로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해저 케이블은 전선업계에서는 전선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난이도의 기술 수준을 요구합니다. 심해 깊은 바다가 가지는 독특한 환경적인 제약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력이 필요하니까요. 불과 10년 전까지 해저 케이블 시장은 유럽 및 일본 업체의 독점 시장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해저 케이블 시장조차도 프랑스의 넥상스나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스웨덴의 ABB 같은 기업들에게 내줘야 했는데요. 제주와 해남을 연결하는 101km 구간도 프랑스의 넥상스가 설치했습니다. 불과 2008년까지 한국 해저 케이블 산업은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줄줄이 고배를 마셔야 하는 후진국의 피해를 맛봐야 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 한국 정부가 발주한 진도와 제주를 잇는 122km짜리 해저 케이블 사업을 따내면서 해저 케이블 국산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은 거저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네로라는 업체, 그리고 기술력이라면 세계 1위를 놓치지 않는 일본 업체들 사이에서 한국은 기술과 가격, 성능 보증 평가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한국 정부가 발주한 사업이어서 LS전선이 수주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모든 과정을 통과해 수주했죠. 이후 사업 노하우를 축적한 LS전선은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프랑스와 이태리, 일본과 어깨를 겨누는 글로벌 탑4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한국 해저 케이블 산업은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그 면모가 드러납니다. 지난 2019년 7월 LS전선은 벨기에의 얀데눌과 대만 해상풍력단지에 사용될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S전선은 얀데눌을 통해 2021년까지 대만 서부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에 해저 케이블 130km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계약금만 무려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S전선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대만에서 추진 중인 10여 개의 해상풍력단지 사업 중 발주된 3건 모두를 수주하며 독주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LS전선은 대만 서부 윈리년 해상풍력단지에 170km의 케이블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불과 6달 뒤에는 1,100억 원 규모의 대만 해상풍력단지 수주도 따냈습니다.
이렇듯 해저 케이블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시대에는 거대 IT 회사가 자사의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상 케이블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기업은 전 세계 다양한 장소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 소유하고 있고 각국 정부와 협력해 해저 케이블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요. 이런 IT 기업들에게 해저 케이블은 데이터 센터만큼이나 중요한 시설입니다. 해저 케이블의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해야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끊김없는 고화질 생중계 방송이 가능하니까요. 전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은 2016년 5조 원 수준에서 올해 7조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죠. 장차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계시장 부동의 1위라고 당당하게 내세울 수는 없지만 유럽이 100년에 걸쳐 성공한 이 기술을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성공해냈으니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될 해저 케이블 시장도 LS 전선이 장악하기를 기도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